혹시 오늘 아침 소변을 볼 때 변기물 위에 맥주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는 몽글몽글한 거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수롭지 않게 그저 어제 물을 좀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혹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물을 내려버리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평소보다 퉁퉁 부어 있어 눈을 뜨기가 무겁고, 저녁이 되어 퇴근할 때쯤이면 다리가 꽉 차오르는 느낌과 함께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증상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저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순환이 좀 안 돼서 그럴 거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침묵의 장기,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성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박 어르신은 가족들과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아드님이 아버지를 업고 급히 응급실로 달려왔고, 의료진이 긴급하게 혈액검사와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나온 검사 결과를 받아든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어르신의 심장 기능이 고작 20%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심장은 거의 기능을 멈추기 직전이었고, 몸속에는 배출되지 못한 독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수년 동안 박 어르신의 몸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변에는 거품이 있었지만 그는 아마 어제 먹은 짠 음식이나 과음 때문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퉁퉁 부어 잠들기 전 아내가 다리를 주물러줘야 했지만 그저 바칠이 고되고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약 박 어르신이 병원에 일주일만 더 늦게 오셨다면 그분은 남은 평생을 이틀에 한 번씩 투석기에 의존해 피를 걸러내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과 더불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50% 정도 망가져도 우리 몸은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70%가 손상될 때까지도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여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극심한 피로감, 온몸이 붓는 부종, 조절되지 않는 혈압 상승, 피부가 검게 변하는 톤의 변화, 그리고 입맛이 뚝 떨어지는 식욕 부진까지 몸 전체가 변해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몸이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심장 기능이 상당히 소실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잠시 후 제가 직접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처방하여 소변 거품을 줄이고 치솟던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며 죽어가는 심장 수명을 연장시킨 3가지 기적의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임상 경험과 영양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당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귀한 정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심장 건강에 관심이 있고 약이 아닌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비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한 번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정리한 심장 건강 가이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의 곁을 지키며 임상 경험을 쌓은 내과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깨달은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나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심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후에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이미 오래전부터 소변으로, 부종으로, 피로감으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그걸 그냥 늙어서 그래, 나이 탓이야 라며 무시해버린 것이죠. 환자분들이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굵은 바늘을 꽂고 몇 시간씩 피를 정화시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가슴이 아프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졌다면
조금만 더 일찍 식습관을 바꿨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하고 끈기 있는 장기입니다. 비록 기능이 약해졌더라도 매일 올바른 식습관으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를 줄여주고 부담을 덜어주면 남아있는 신장세포들이 힘을 내어 기능의 일부를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을 제대로 똑똑하게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그저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먹는 달콤한 디저트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신장에게는 그것이 곧 독소를 씻어내는 천연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칼륨이나 당분이 지나치게 많은 과일은 오히려 독이 되어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장의 새 친구라고 부르는 특별한 3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하며 탁해진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어떤 값비싼 영양제나 약으로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자연의 힘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한 분인 인천에 사는 68세 최경숙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올라가 거의 투석 직전의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희망을 잃은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그분께 약물 치료와 더불어 이 3가지 과일을 매일 식단에 추가하도록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치는 1.4로 떨어져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고 무엇보다 환자분의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이제 남편이랑 마주 앉아 밥 먹으면서 내일 병원 갈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사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 최경숙 어르신을 살렸던 그 3가지 과일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볼 겁니다. 저는 3위부터 1위까지 신장이 다시 살아나는 여정을 거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과일, 바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구하기 쉬운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순하고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왜 신장에 좋은지는 잘 모르십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라는 성분은 몸 안에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그리고 각종 독소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흡착한 뒤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해야 하는 독소 여과 작업을 사과 속의 펙틴이 대신해주는 셈이니 신장에 가는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에 들어있는 사과산과 구연산은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는 칼슘 찌꺼기를 녹여주고 소변을 산성으로 유지하여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소변을 맑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바꿔서 말하곤 합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혈액 투석기가 멀어진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환자가 있습니다. 68세 정우철 씨는 수년간 불규칙한 식습관과 잦은 회식 때문에 단백뇨가 나오고 신장 수치가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약을 먹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셨던 그분께 저는 약 대신 아주 작은 실천을 권했습니다. 거창한 식이요법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반쪽, 오후에 반쪽, 하루에 사과 1개만 껍질째 드세요. 딱 1달만 해봅시다. 1달 후 진료실에 들어온 정 씨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참 신기하네요. 그냥 사과만 챙겨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얼굴 붓기도 사라졌어요. 소변색도 맑아졌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는 신의 선물이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을 100% 흡수하고 신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농약 걱정이나 식감 때문에 껍질을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드시는데 이는 사과의 영양소 중 절반 이상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섬유화를 막아주는 팩틴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 안토시아닌의 대부분이 껍질 바로 아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거나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그러니 제발 껍질째 드십시오. 둘째, 아침 공복에 드세요. 사과를 식사 직후에 디저트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장에 밥, 국, 반찬이 가득 찬 상태에서 사과가 들어가면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사과의 좋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운 후 먹는 사과가 바로 금사과입니다. 셋째, 마트에서 파는 시판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사과 주스는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상 식이섬유인 팩틴은 거의 없고 당분만 농축된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액체로 된 과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신장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것은 신장의 최대 적입니다. 주스로 드시고 싶다면 집에서 사과를 껍질째 믹서기에 넣고 물을 조금 넣어 직접 갈아 드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이라면 사과를 얇게 썰어 물에 데쳐 드시거나 양을 반개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가 우리 몸의 독소를 청소하는 청소부라면 두 번째 과일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신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갑옷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원 한가운데를 흐르는 맑은 물길이 바로 우리의 혈액이고 심장입니다. 만약 물길이 오염되었다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정화수 같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블루베리가 바로 그 나무의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를 보면 아주 짙고 신비로운 보라색을 띠고 있죠. 이 색깔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입니다. 식물이 자외선과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장기입니다. 미세한 실핏줄 뭉치인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내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이 미세 혈관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만성 신부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혈관이 녹슬지 않도록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메인 대학교 연구팀의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고령자들의 염증 지표가 무려 28%나 감소했고 뇌 기능과 신장 여과율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김영희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7세이신데 다리 부종과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올 때마다 선생님,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는데도 다리가 계속 부어요. 저녁만 되면 코끼리 다리가 돼요 라고 하소연하셨죠. 저는 식습관을 점검하다가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거나 오렌지 같은 당도 높은 과일만 가끔 드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보라색 과일을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그분은 블루베리는 시고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라고 하셨죠. 저는 처방전 대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라도 좋으니 딱 20알씩만 드셔보세요. 이건 과일이 아니라 약입니다. 2달 후 다시 병원을 찾은 김영희 님의 걸음걸이는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그 작은 열매 덕분인가요? 다리 붓기가 싹 빠졌어요. 혈압도 안정이 되었고요. 네, 기적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사소한 자연의 선물에서 시작됩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과일이나 첨가물이 없는 무가당 냉동 제품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말린 블루베리나 블루베리 잼은 설탕에 절여진 경우가 많아
오히려 당뇨와 신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신장 활력 스무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믹서기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썰어 넣고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약 20알, 그리고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한 컵 넣어서 갈아 드세요. 사과의 펙틴이 청소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보호하며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이 영양을 채워주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과일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제사상이나 명절 선물로 가장 익숙하지만 정작 신장 건강에 있어서는 그 효능이 너무나 과소평가된 과일, 바로 배입니다. 배는 사실상 자연이 만든 거대한 신장 세정기이자 천연 이뇨제입니다. 배는 전체의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몸에 부족한 체액을 보충해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배 속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당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면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변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신장과 방광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탁월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뇨제는 억지로 신장을 짜내어 수분을 빼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배는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독소를 씻어내 줍니다. 특히 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부틴과 루테올린 성분은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신장의 염증을 식혀주는 해열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배는 폐와 신장에 열을 내리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 입이 자주 마르거나 소변색이 진하고 냄새가 나는 분들에게 배는 산삼보다 귀한 보약입니다.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함께 앓고 계시던 74세 오재연 어르신은 요산 수치가 높아 관절이 아프고 소변 보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저녁 식후 1시간 뒤에 배 반 개를 깎아 드시거나 배를 끓여서 차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배가 무슨 약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주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주 뒤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무엇보다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횟수가 줄어들어 오랜만에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 감기 몸살로 열이 펄펄 끓을 때 어머니가 시원한 배를 깎아주시거나 배숙을 만들어주시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 지혜가 의학적으로도 맞았습니다. 배는 신장의 과부하로 생긴 열을 식혀주고 안정을 줍니다. 다만 배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배차입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배 반 개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썹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썰어둔 배와 엄지손가락만 한 생강 한 조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배가 투명해지고 물이 노랗게 우러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끓이면 배의 찬 성질은 중화되고 껍질에 있는 영양소까지 모두 국물로 우러나옵니다. 이 따뜻한 배차 한 잔은 신장의 혈액순환을 돕고 소변의 거품을 줄이며 몸을 따뜻하게 데워 면역력까지 올려주는 특효약입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면 하루 종일 쌓인 신장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그만입니다. 사과, 블루베리, 배기 3가지 과일이 신장 건강을 지탱하는 튼튼한 세계의 기둥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황금 습관은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단단한 땅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고 비싼 약을 먹어도 땅이 흔들리면 기둥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습관만 일상에서 지켜주셔도 여러분은 평생 투석기 근처에도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첫째, 소금을 줄이세요. 한국인의 밥상은 맵고 짭니다. 김치, 찌개, 젓갈, 국물 요리 등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들은 소금 투성이입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신장을 쥐어짜고 혈압을 올려 신장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렇다고 맛없는 밥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만 마시지 않아도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을 할 때는 소금 대신 식초, 고춧가루,
후추, 레몬즙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면 싱거움은 덜하고 풍미는 살아납니다. 혀가 싱거운 맛에 적응하는 데는 딱 2주가 걸립니다. 2주만 참으시면 내 몸이 살아납니다. 둘째, 진통제 남용을 멈추세요.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머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를 사탕처럼 드시곤 합니다. 안 아픈 게 최고지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 제네세이아이디스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 신장 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괴사시킬 수 있는 무서운 약입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습관적으로 드시지 마세요. 통증이 참을 만하다면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훨씬 낫습니다. 약은 정말 필요할 때 의사와 상의해서 최소한으로 드셔야 합니다. 셋째, 단백질은 양보다 질로 승부하세요. 나이 들면 고기 먹고 힘내야지라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고기가 힘이 되지만 신장이 약해졌을 때 과도한 육류 섭취는 신장에 엄청난 찌꺼기, 요독을 남깁니다. 특히 붉은색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많은 독소를 만듭니다. 고기 대신 생선, 두부, 달걀, 콩 같은 하얀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이것들은 신장 필터에 찌꺼기를 덜 남기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넷째, 물 한 잔을 술 대신 드세요. 술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을 질식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수분이 빠져나가고 신장은 탈수 상태에서 더 진한 독소를 걸러내야 하니 2배로 고통받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술잔 대신 따뜻한 물 잔을 드세요. 그 물 한 잔이 당신의 혈관을 씻어줍니다. 다섯째, 물은 요령 있게 나눠서 마셔야 합니다. 물 많이 마시면 좋다더라 해서 500ml 생수병을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신장에 홍수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붓고 피곤해집니다. 물은 하루 7잔에서 8잔, 약 1.5리터를 아침부터 밤까지 한두 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합니다. 마치 화분에 물을 줄 때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흙이 파이고 물이 넘치지만 조금씩 주면 흙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목만 축이는 정도로 반잔만 드세요. 그래야 밤에 소변 때문에 깨지 않고 신장도 쉴 수 있습니다. 신장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우직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맵고 짠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독소를 걸러냅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너무 오래 괴롭히면 신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기능을 멈추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신장이 떠나면 우리는 남은 생을 차가운 기계와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과거 투석실에서 76세 한진수 어르신의 손을 잡고 있었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힘없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소변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의사 선생님 말만 들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텐데. 그 후에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이미 아픈 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가, 아직 건강한 분들에게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훗날 그때 알았더라면 질환은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면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본 게 아니라는 거요. 아마 당신의 몸,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몸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렵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엔 커피 대신 사과 1개를 드시고 낮에는 과자 대신 블루베리 1줌을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배차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내 몸을 위로해 주세요. 당신의 몸은 주인이 베푸는 그 작은 다정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
붓기 없는 맑은 얼굴, 가벼운 아침, 활기찬 노년으로 그 고마움을 반드시 돌려줄 것입니다. 오늘 그 첫걸음은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투석기에서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한 번을 남겨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나는 이제부터 내 몸을 사랑하겠다, 나는 더 건강하게 살겠다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다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유호진이었습니다. 하나의 과일, 하나의 습관, 그리고 하나의 결심이 인생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